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 분석 2차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되면 오를까라는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부동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8월 2주차 8일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3년 4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결과 보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집값 하락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세종시의 사례를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고 개발 호재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급등했던 지역 위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기에 수도권 역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도권의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과 기존 신도시보다 입지 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 공급 등이 구체화되면서 집값 하락폭 역시 커질 것이고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반기 전국 집값 하락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월 1일에 발표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연내에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규제지역 1차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진정한 엑스맨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심의인데 높은 사람들 불러다가 커피 한잔 했다는 핀잔을 듣다 보니 필요하면 이번 연말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희망 고문을 주었습니다. 아무튼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계획인 250만호 플러스 알파 대책을 당초에 8월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인해 8월 16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고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등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안,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물가, 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그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곳은 장기적이면서도 변화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지역이 규제가 풀릴 것인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도 규제지역 해제에 포함되겠느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17개 지역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은 다 풀어주었습니다. 한때 대구엔 KTX등의 열차표가 매진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잘 아는 현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분위기를 살펴보니 매물이 감소했을 뿐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즉 매도인들이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걷어들여서 매물 숫자가 많이 줄기는 했고 초급매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몇천 더 붙여 올려놓고 진짜로 살 사람들에게 깎아주겠다는 행태라고 하더군요. 아직 규제 해제 전이나 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고 거래 또한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해제했을 때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 하락할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책에 따라서 기존의 광역시나 중소도시를 풀어주어도 일시적으로는 매수자들의 관심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활발한 거래를 통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지역 선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이나 두 번째로 공급이 너무 많은 지역, 세 번째로 너무 작은 소도시는 일단 배제시켜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인데 올라갈 때까지 시간과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연내에 세종시는 규제가 풀릴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스맨 원장관이 추구하는 방향을 볼 때 세종시 규제를 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규제지역 해제 발표 이후 세종시 아파트 분양 일정이나 청약 공고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종시 공급 계획은 많이 남아 있으나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한 세종시다 보니 아파트 청약 열기는 전국 단위 청약으로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1년 넘는 하락을 통해 1차 상승분이 반납된 상황인지라 규제 완화와 취득세 중과 완화 카드만 발표된다면 1회 상승분, 즉 떨어진 아파트값만큼의 집값이 오를 것이기에 규제 잘못 풀었다고 문매 맞느니 가만히 다양한 합리화와 논리를 펴서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일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도 계획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지만 후반기 분양 소식이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이유가 적정한 분양가 책정에 씨름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상제 지역이다 보니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기업들의 마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평당 약 1,400만원대에 분양을 했으니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20%에서 30% 올랐다라고 치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가는 대략 1,7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4평의 경우라고 하면 확장 옵션이랑 넣고 하면 대략 6억이 됩니다. 1,700만원에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낮다라고 하면 적정 시세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고 1,700만원이 돼도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었다면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딜레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규제가 해제되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더 빠지는 거 아닐까일 텐데 집값의 원리는 큰 지역이 풀려야만 작은 지역도 오르는 것이고 전국이 다 올랐기 때문에 내릴 지역은 내리게 되는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격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하락하지 않을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답니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저평가되어 있어도 입지가 좋아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갑니다. 쉽게 말해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 차이가 아니라 하락할 지역이냐 상승할 지역이냐 이미 정해놓고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원활한 거래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절벽으로 내년 지방 세수가 막혔기 때문에 징벌세제 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수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규제 지역을 푸는 것도 작은 도시부터 큰 도시로 풉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큰 도시, 즉 서울부터 풀겠습니까? 충청권으로 보면 공주 풀고 논산 풀고 청주 푼 다음에 세종, 대전 풀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2차 규제 해제 지역은 충청권은 공주, 논산, 천안, 청주 정도로 하여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보고 세종시는 2차에도 규제 지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공무원들 집 팔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도망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소비자 물가 등 전국에 오를 만한 지역도 내리고 내릴 만한 지역 역시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책만 가지고 안 되겠지만 과거 집값 상승할 때와 같이 모든 상황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